고요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홀로 중얼거리는 순간이 오지요. 허공에 흩어지는 낯선 내 목소리에 문득 멈칫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외로움에 지친 걸까? 아니면 마음의 병이 깊어진 걸까 염려하셨나요? 심리학은 이를 영혼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하는 건강한 내면의 대화라 부릅니다. 당신을 지켜온 그 따뜻한 혼잣말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제1장 삶의 고요 속에서 새어나온 나의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선 텅 빈 거실. 겉옷을 벗어 던지기도 전에 무심결에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참 길었네. 혹은 그래, 이만하면 됐다. 어스름한 저녁빛이 스며들어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아닌 말을 허공에 흩뿌려 본 경험은 중년의 강을 건너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혹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의 식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소리 없는 정막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와 마주하곤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함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짧은 독백은 일상의 틈새마다 조용히 피어납니다. 삶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묵직한 밀도로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청춘의 시절에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뜨거운 에너지가 세월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점차 내면의 깊고 서늘한 우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거칠어지고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만지작거릴 때, 식탁 의자에 기대어 뻐근해진 목을 둥글게 주무를 때, 마음에 고여있던 이름 모를 감정들이 언어라는 형태를 빌려 바깥으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몸에 남긴 삶의 지문이자 묵묵히 폭풍우를 견뎌낸 세월이 토해내는 투명한 숨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입술을 타고 흐른 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주책을 부리는 건가? 방 안에 나 혼자뿐인데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니 혹시 내 머릿속 인지 능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서늘한 불안감이 가슴을 훑고 지나갑니다. 세상은 흔히 혼잣말하는 사람을 어딘가 쓸쓸하고 고립된 존재로 혹은 마음이 쇠약해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차가운 사회적 시선이 내면화되어 우리는 자신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혼잣말조차 부끄러워하며 애써 입을 굳게 닫고 스스로를 침묵의 감옥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따뜻한 창을 통해 들여다본 혼잣말은 결코 마음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저명한 발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이러한 현상을 사적 언어라는 아름다운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거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안내하듯 어른들의 혼잣말 역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방을 정돈하기 위한 본능적이고 지혜로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마주하는 수많은 책임과 복잡한 감정의 얽힘 속에서 우리의 뇌는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고 엉킨 생각들을 명료하게 다듬어냅니다. 즉, 혼잣말은 고장난 마음의 파편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내 영혼이 깊은 바다로 던지는 가장 튼튼한 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고 외로울 때 혹은 삶의 무게가 턱 밑까지 차올라 버겁게 느껴질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스스로에게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는 것일까요? 무의식의 심연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당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제2장 상처를 쓰다듬는 거울 속의 대화. 늦은 밤, 불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고속도로를 홀로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이나 욕실의 세면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핏기 없이 피곤한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괜찮아.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여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텼잖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누군가 엿들을까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슴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이 한마디는 묘하게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의 온도를 미세하게 높여줍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나만의 안전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밀한 대화는 모래알처럼 팍팍한 일상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중년의 삶이란 종종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무거운 배낭을 맨 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는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고, 아래로는 여전히 나의 헌신과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을 챙기며 냉혹한 사회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온 사방에서 나를 필요로 하며 내 어깨를 잡아끌지만 정작 내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오늘 하루 정말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봐주는 이는 드문 외로운 계절입니다.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은 서운함,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한 억울함과 슬픔은 가슴 한 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럴 때 불쑥 터져나오는 혼잣말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어른의 고요한 절규이자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정성껏 기워내는 투명하고 따뜻한 바늘땀입니다. 심리학은 이를 영혼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수하는 가장 건강한 내면의 대화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숭고한 치유의 순간을 타인에게 들킬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건네던 애틋한 위로가 지나가던 가족이나 타인의 귀에 닿았을 때 황급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하거나 의미 없는 헛기침으로 그 상황을 황급히 무마하려 했던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야만 하는 나의 씁쓸한 현실이 결국 이 넓은 세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안아줄 사람은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을 증명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아군이자 내 편은 나 하나뿐이구나라는 뼈아픈 자각은 때때로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픔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서글픔의 장막을 걷어내면 그 이면에는 눈부신 심리학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이름이나 대명사를 부를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심리적인 여백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한 친구의 깊은 고민을 곁에서 들어주듯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나를 옥죄는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사귀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나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폭주하는 편도체를 잠재우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심리적 방패입니다. 혼잣말은 늙음과 고독의 쓸쓸한 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지혜롭고 강인한 자아가 무너져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급히 손을 내미는 고결하고 성스러운 의식인 셈입니다. 혼자만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거센 폭풍우를 잠재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시 세상이라는 문을 열고 걸어나갈 잔잔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라는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의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동반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채워줄 나 자신과의 가장 아름다운 화해법을 마지막 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3장 나와 맺는 가장 깊고 따뜻한 화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베란다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 거실 한편의 화초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조용히 물을 줄 때, 혹은 빛바랜 앨범이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말들은 앞선 시간의 독백들과는 그 결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 이 험난한 세상. 참 애쓰며 살아왔다.
이만하면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지. 혹은 남은 시간은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보자꾸나. 억눌린 분노나 서러운 슬픔을 토해내는 것을 아득히 넘어 이제는 굽이치던 지난 삶을 잔잔히 관조하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너그럽게 다독이는 이 평온한 혼잣말은 오직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그윽한 영혼의 향기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했던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훈장 같은 주름과 은빛 흰머리, 그리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삶의 연륜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한때는 거친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타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면 무심하게 흐른 세월은 어느덧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찬바람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가 품고 있던 깊고 단단한 뿌리가 형체를 드러내듯 짊어지고 있던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벅찬 기대라는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 뒤에야 우리는 오롯이 남겨진 나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맨 얼굴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혼잣말은 단순히 요동치는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을 뛰어넘어 나와 맺는 가장 친밀한 대화이자 내 영혼의 오랜 친구와 나누는 깊은 우정의 언어로 승화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으로 접어드는 이들의 혼잣말을 치매의 서글픈 전조 증상이나 사회적 단절로 인해 빚어진 씁쓸한 결과물로만 가볍게 치부하려 듭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 홀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혹여나 외롭고 이상한 노인이라는 아픈 낙인이 이마에 찍히지는 않을까 끝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며 우리는 또다시 내 안에 가장 훌륭한 치유자의 입을 잔인하게 막아버릴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타인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왔건만 인생의 평화로운 황혼역에 이르러서조차 나 자신에게 온전한 위로 한마디 건넬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얼마나 가슴 시리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심리학의 깊은 진리는 이 고요한 순간 당신이 내뱉는 그 목소리야말로 삶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분변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토록 타인에게 베풀어왔던 관용과 따뜻한 이해의 화살표를 마침내 나 자신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고 자애롭게 말을 거는 행위는 이 자기자비의 가장 적극적이고 훌륭한 실천입니다. 또한 댄 메가담스의 서사적 정체성 이론은 우리가 산산이 흩어진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로 다시 엮어낼 때 자아의 눈부신 통합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참 애썼다. 잘 살아왔다는 당신의 조용한 혼잣말은 상처받고 몹시도 흔들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 자랑스럽고 더없이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이라는 한 권의 아름다운 자서전으로 엮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편집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고요한 집안에서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혹은 낙엽지는 길을 걷다 문득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면 부디 놀라 입을 다물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숨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위대한 영혼이 유일한 동반자인 당신에게 띄우는 가장 깊고 따뜻한 러브레터입니다. 오늘 밤 어두운 욕실 거울 속에 당신을 가만히 마주한다면 이렇게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이야. 당신의 지친 삶을 다독이고 구원해줄 단 하나의 기적 같은 목소리,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입술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 나에게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며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